얼마 전 뉴욕시를 필두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수년간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왔다고 발표했으며 뉴욕타임즈에서는 취재진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과 주요 지역으로 보낸 뒤 신문 한 개면을 통째로 이용해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을 집중 보도했죠. 현재 이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미국의 뉴욕시는 여행자들의 로망과 기대를 120% 충족시켜주는 여행의 천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뉴욕시가 수백 년 동안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방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쥐로 인한 문제인데요.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부터 타임스퀘어 거리까지 수많은 관광지를 지니고 있는 도시이지만 사람이 있건 없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쥐 문제로 인해 쥐의 도시, 쥐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쓸 만큼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티즌들 중에는 쥐 때문에 뉴욕 방문 자체가 꺼려진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이죠.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마치 뉴욕의 쥐들이 진화라도 한 듯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보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달라진 뉴욕의 쥐들은 예전과 달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해지면서 인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넘나드는가 하면 음식점의 진열대까지 침범하고 비둘기를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뉴욕 길거리 쓰레기통은 쥐들이 완전히 점령한 지 오래되었고 쥐들이 도심 한복판을 활보하기까지 해서 되려 사람이 길을 내줘야 하는 지경까지 되었죠. 게다가 원래부터 크기가 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뉴욕의 쥐는 토끼나 작은 강아지와 비슷한 크기로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를 주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빠르고 큰 개체들이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뉴욕의 쥐가 변화한 것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뉴욕시 쥐떼의 습성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쥐가 웬 말인가 싶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뉴욕은 오래된 설비와 쓰레기 방치로 인해 쥐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현재는 쓰이지 않고 버려진 역과 터널 등 어둡고 습한 뉴욕의 지하, 그리고 분리배출하지 않고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된 쓰레기 등이 쥐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추측에 따르면 뉴욕의 쥐떼는 무려 200만 마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시에서는 300년 전부터 쥐를 양동이에 빠뜨리거나 개들을 이용해 잡는 등 쥐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을 강구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상황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억대 연봉의 쥐 담당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혀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뉴욕시는 쥐 박멸 담당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쥐떼와 싸우기 위한 킬러 본능과 신념이 필요하다며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해충을 없애고자 하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라는 문구를 내걸고 연봉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믿기지 않는 공고를 내걸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파격적인 보수가 지급되는 만큼 쥐 박멸 공무원의 경쟁률은 900대 1까지 치솟았는데요. 그렇게 사상 첫 쥐 담당 공무원으로 선발된 이는 10살 때부터 쥐를 증오했다고 밝힌 전직 초등교사 캐슬라 코라디였습니다. 그녀는 쥐들이 자신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며 쥐 박멸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이처럼 뉴욕시가 쥐 박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이 우리나라 시스템에 관심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상 최초로 쥐 퇴치 공무원까지 임명하는 등 쥐 퇴치의 진심인 뉴욕시가 우리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쥐잡기 운동을 할 정도로 쥐 문제가 심각했었지만 현재는 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개와 고양이보다 쥐를 보는 게 쉬울 정도로 쥐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70,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쥐의 꼬리를 학교나 관공서에 가져다주면 연필이나 복권을 주는 등 국가에서 쥐 퇴치를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고 이에 전국적으로 쥐잡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쥐의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분리수거까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쥐를 보기가 힘들어졌죠. 쥐 퇴치를 위한 한국의 쥐잡기 운동과 분리수거 중 뉴욕시에서 관심을 보인 것은 분리수거,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한국의 음식물 처리 시스템을 수년간이나 분석하고 주시해왔다고 합니다. 실제 최근 뉴욕시에서는 길거리 쥐 문제와 음식물 매립, 소각에 따른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가을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수년간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왔다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죠. 이러한 발표에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의 K-음식 분리수거 노하우를 중국, 덴마크 등 각국이 배워가고 있다며 직접 한국을 방문해 취재하고 한국은 20년 전부터 음식물을 재활용했다는 기사를 신문 한 개면을 털어 내보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특이하게도 수일에 걸쳐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이동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며 한국의 식탁부터 시작해 음식물 쓰레기가 이동하고 변환되는 과정을 취재하고 실제 한국의 처리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을 많게는 12가지 넘게 식탁에 올리는 식문화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꾸준히 배출된다. 식당 측이 매일 잔반과 국물을 모은 통을 내놓으면 수거팀이 주 6일 새벽마다 돌며 수거한다. 이후 컨베이어 벨트에서 잡혀와 씨, 껍질 등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낸 뒤 분쇄기로 갈아 탈수 과정을 거친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4시간 만에 회비 냄새가 나는 가축 사료로 재탄생한다. 나머지 액체는 경기도 고양시의 처리시설에서 35일간 미생물로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성한 다음 인근 3천 가구의 난방 연료로 쓰인다. 잔여 고형물은 나무 조각과 섞여 비료가 된다. 처리시설 내부는 냄새가 지독하지만 밖에선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여정을 거친 끝에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중 매립하거나 소각되지 않는 비율을 거의 90%까지 끌어올렸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불법으로 했고 지역 당국에서는 수백 개의 처리시설을 지었다. 여기에서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곡물 사료, 비료, 가정 난방용 연료로 전환된다. 반면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는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14억 톤 중 대부분이 매립지에서 썩으면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방출하고 있다. 각국 일부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국가가 주도한다. 한국은 이러한 처리 비용으로 연간 6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식 체계를 따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는 것이다. 탄소 줄이기 연구단체인 프로젝트 드로다운의 폴 웨스트 선임 과학자는 한국 사례는 배출가스를 더 큰 규모로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쥐 문제와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등 현재 다른 국가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해결해 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이를 넘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배워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는 쥐잡기 운동과 종량제 시행, 분리수거 등 한 시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